새로운 한 주를 여는 월요일 아침, 얼쑤의 얼쑤 시작합니다. 정규 방송을 처음 시작하던 3월 첫째 주 월요일에 풀뽑기를 주제로 이야기 나눌 때만 해도 길서프로 간간히 보이던 새싹들이 2주가 지난 요즘엔 마치 물감이 번지듯 초록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바람도 달라요. 네. 바람, 공기 맞습니다. 우리 단원 FM도 이 지역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며 안산 곳곳을 누비면서 물을 들여가는 즐거운 상상을 시작으로 오늘 즐겁게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네. 운경 씨가 가족과 함께 훌쩍 떠났던 지난 여행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네. 그러고 나니까 저도 정말 훌쩍 떠나고 싶더라고요. 다녀오셨어요? 아니요. 다녀오진 못하고 그래서 멀지 않은 곳에서 바람 쐴 곳이 있나 생각해 보니까 가깝고도 멋진 아주 의미 있는 장소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어느 곳일지 짐작 가는 곳 있나요, 운경 씨? 대부도? 오, 딩동댕. 맞습니다. 바로 대부도입니다. 네. 과거 섬이었던 대부도가 시화호 방조제가 만들어지면서 연륙도가 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자전거나 자동차, 버스로 쉽게 오갈 수 있는 곳이 되었어요. 저는 뚜벅이라 주로 버스를 타고 대부도를 이용을 하는데 시화호 방조제를 지날 때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의 끝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방조제 이렇게 많이 지나다녀 보셨죠? 네. 네. 주로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저는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그 방조제 가운데쯤 가면 시흥시 안녕히 계세요. 안산시 환영합니다. 이 바뀌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딱 그 바뀌는 지점에 그 우리 가로등. 가로등 모양 다른 거 아세요? 혹시 갈매기? 네, 갈매기는 안산시 거고 네. 시흥시 거는 이렇게 기역자 같이 생겼거든요. 아. 근데 사람들이 운전자들이 거의 그걸 몰라요. 아. 가다가 제가 그걸 알려드리면 갑자기 너무 신기하면서 막 물개박수를 막 치는데 그 다음부터 네. 사람들이 인지하고 다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또 다른 점은 그 시흥시 거 기역자 그 가로등에는 피레침처럼 새들 못 앉게 이런 작업을 해놨어요. 근데 다행히도 안산시는 환경단체 영향일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없어요. 잘 보시면 지자체가 환경 네. 감수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또 네. 판가름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대부도 하면 또 시와 방조제가 생각나고 시와 바다가 생각나고 해서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초대했는데요. 이분을 박수 먼저 치기 전에 이분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가려고 해요. 네. 다들 너무 궁금한데요, 누구신지? 그쵸?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버스커의 벚꽃 엔딩 들어보실게요.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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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밤에 들려오는 자작 노래 어떤가요? 몰랐던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떨림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손잡아요 이 거리에 마침 들려오는 사랑 노래 어떤가요 사랑하는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바람 불면 울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또 울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사랑하는 연인들이 많군요 알 수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흩날리는 벚꽃잎이 많군요 좋아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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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봄이 왔네요. 네. 이런 거리를 이렇게 셋이 걸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곧 오겠어요. 네. 노래 들으면서 누가 초대됐을까 굉장히 궁금하셨죠. 네. 네. 바로 20살이 되었어요. 이 단체가. 예, 맞아요. 시민단체 시와호 생명지킴이의 한미영 사무국장입니다. 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아오 생명지킴이 사무국을 맡고 있는 한미영입니다. 와, 네. 환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 얼쑤의 첫 번째 게스트로 소개된 거예요. 오. 영광이죠. 네. 아, 부담. 혹시 자기 소개에 사무국장 빼고 하시고 싶은 얘기 없으신가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 누구 아니라 뭐 무엇을 좋아하는, 무엇을 잘하는 이런 소개 어때요? 아, 제가 무엇을 잘하는 거에서는 약하고, 네. 그러니까 관심 있는 주제가 요즘은 새해라서 새해를 많이 보러 다니고 그들의 생태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만남의 시간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새가- 페이스북에 계속 올려주시는데 제가 새를 몰라서 사진만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진만 봐도 좋죠. 너무 좋아요. 네. 또 사진도 되게 잘 찍으시고. 아이, 네. 과찬이십니다. 시와호 생명지킴이라는 단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시화호라는 말을 분명히 아는 분들도 있지만 왜 시화호의 생명을 지켜야 할까? 굳이? 예,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얼쑤의 네. 얼쑤에서 이 시아오가 첫 주제로 지금 나와서 너무 반갑고 기쁘고, 그 시아오는 안산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아니면 시아오 유역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그 꼭 좀 시아오의 오래된 아픔까지 기억하고 현재의 시아오를 바라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늘 있거든요. 네. 시화호 호수예요. 우리는 그 호수를 인공 바다 호수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름 자체가 시화호인 이유는
아시죠? 네. 네. 아이, 우리 또 은경 쌤이 또 네. 안산이 빠져서 좀 서글프지만 그러게요. 그렇죠. 시흥시의 시자와 화성시의 화자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이에 안산이 끼어 있죠.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하셨죠? 아니 지리를 잘했어요. 지리. 그런 거에 관심 있으신 어. 분들은 이거를 문제를 퀴즈를 내면 약간 유추해서 맞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시흥시 오이도에서 시작해서 화성의 전곡항까지 네. 연결되는 방조제라고 하는 물막이 공사로 생긴 호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흥과 화성 사이에 생긴 호수, 시화호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호수를 만들 때 바다의 한쪽 귀퉁이를 인간이 막고자 의지를 가지고 시작해서 결국은 막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막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겼는데 이미 이건 예견된 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이 됐고 그래서 그 후 폭풍을 누군가는 직접적으로 그리고 미래 세대는 간접적으로 막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그 시화호가 만들어진 데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의도했던 바가 뭐였나요? 시아호를 하나의 거대한 담소호를 만드는 게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담소호를 만들면 그 물을 농업 용수와 공업 용수로 쓰자.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다른 분들은 담수호가 뭔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는 바다잖아요. 근데 바다를 민물로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바닷물을 다 빼고 거기에 민물을 담는다. 이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저절로 민물이 되려면 거기에 계속 비가 엄청 내리면서 세월이 오래 걸리죠. 유역에서 물이 들어와서 바닷물을 밀어내야 되는 거죠. 물타기가 계속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거는 지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인데 어쨌든 목적은 그거였고 순 의도는 아마 물이 아니라 땅이 갯벌을 메우면 드러나는 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면적이 좁은 땅덩어리에 이제 면적을 계속 늘리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아주 오래 전부터 있어 왔고, 그래서 갯벌을 매립해서 드러나는 땅을 농지 그리고 공지를 만드는 공업 용지를 만드는 그런 목적이 같이 병행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그래서 시아호 만들어지고 나서 북측 간석지라고 하는 부분에는 이제 공업단지가 들어왔고 남측 간석단지라고 하는 부분에는 농지를 조성하고 그리고 안산 쪽은 농지 조성이고 화성 쪽은 거기에는 주택단지가 들어서고 있죠. 근데 참 들으면서 의아하게 생각되는 지점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뭐 나라로는 크지 않지만 곳곳이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비어가는 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땅이 부족하다라고 인식하는 이 아이러니함이 좀 느껴지는 그런. 어찌 보면 8, 90년대에 아직 이제 그 막 그때는 산화 제한이 있던 시절이라 아마도 그 계획 하에 이루어진 일들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되고요. 지금 오늘날에 와서는 그때 그 산화 제한이 뭐예요? 지금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지금 더 나아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세월이 올 거라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거. 그렇죠. 예측하지 못한 거는 정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시화호 같은 경우에는 시화호가 조성되고 난 다음에는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미리 이제 예측이 되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때 당시 예측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전문가들도 그 바닷물을 막아서 그냥 고인물을 만들어 놓으면 분명히 썩을 것이고 그 상태에서 그 안에 살던 생물들이 죽으면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는 그 당시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고인물은 썩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시아호 자체가 해수 유통이 되던 곳에 살던 생물들이 하루에 2번씩 밀물썰물이 드나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생물들이 그 영향 자기의 삶의 환경 조건이 바뀌면서 결국은 폐사하는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조개 무덤이 돼버리고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죽음의 시화호 해서 대서특필되는 네.
상황을 우리가 겪었죠. 그렇죠. 요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환경 오염의 대명사로 불렸던 네. 기억이 있어요. 맞습니다. 늘 뭐 신문이라던가 뭐 TV라던가 네. 시와호의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요 정말 그런데 가까이 살지 않으신 분들은 말 그대로 풍문으로 들었어. 못 느끼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우리 장기하와 얼굴들의 풍문으로 들었어. 한번 들어보시고 좋네요. 과거 얼마나 시화호의 오염이 극심했는지 한번 또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그대 없는 나날들이 그 얼마나 외로웠나. 멀리 있는 그대 생각 이 밤 따라 길어지네. 하얀 얼굴 그리울 때 내 마음에 그려보며 우리 다시 만날 날을 손꼽으며 기다렸네. 오오오 풍문으로 들었어 그대에게 애인이 생겼다는 그 말을. 오오오 풍문으로 들었어 내 마음은 서러워 나는 울고 말았네. 하루 이틀 지나가고 그대 진실 알았을 때 내 사랑 가득 담아 그대에게 보내주리. 오오오 풍문으로 들었어. 오오오 풍문으로 들었어. 그대 없는 나날들이 그 얼마나 외로웠나. 멀리 있는 그대 생각 이 밤 따라 길어지네. 하얀 얼굴 그리울 때 내 마음에 그려보며 우리 다시 만날 날을 손꼽으며 기다렸네. 안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어. 오오오 풍문으로 들었어 그대에게 애인이 생겼다는 그 말을. 오오오 풍문으로 들었어 내 마음은 서러워 나는 울고 말았네. 오오오 풍문으로 들었어. 오오오 풍문으로 들었어. 네. 풍문으로 들었던 그 시화호의 악명 높은 오염 이야기 계속해서 한미영 사무국장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봄날을 그 약간 좀 슬프고 그런 얘기를 하게 돼서 좀 마음이 짠하네요. 그 시아오 관련해서는 그 인공위성 사진을 한번 찾아보시면 그 당시에 물 색깔이 그러니까 외해라고 하는 서해 바다색하고 시아오를 만들어 놓은 호수의 색깔하고 차이가 나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완전 시커먼 색깔이었고 그 당시 제가 직접적으로 시아오를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그 오염 때문에 시아오 안에 들어가서 다양한 연구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직접 들어가셨던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배를 타고 들어갔을 때 그 물이 석유가 솟구치는 것처럼 시커먼 물이 막 올라왔다고 해요. 그 당시에 그 오염을 눈으로 직접적으로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아무래도 썩으면 우리가 그 어패류 같은 거 썩으면 냄새 엄청나죠. 예.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생물이 죽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악취가 문제가 됐을 텐데 우리나라 이게 편서풍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안산 시민이 아니라 인천 쪽에서 악취에 대한 민원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당시 민원의 거의 70%인가? 그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시아워에서 넘어가는 악취가 그냥 사는 사람들한테 엄청났군요. 영향을 끼쳤다고 해요. 그런 자료로만 봐도 이 심각성이 얼마나 컸었는지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시와호를 이렇게 면해 있는 도시가 많아요. 안산이 있고 시흥이 있고 그리고 또 화성이? 화성이 화성이 있고 그러니까 뭐 냄새가 편서풍을 타고 인천까지 가서 이제 이쪽은 뭐 그다지 못 느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예, 어떻게 영향이 없을 수 있겠어요. 그쵸. 예. 저도 그 사진을 본 기억이 나는데 정말 딱 잉크를 떨어뜨려 놓은 아, 것처럼 맞아요. 새카매가지고 저기에 펜을 한번 꽂아야 되나 이런 음.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새카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혹시 옹경 씨도 시와호에 대한 과거에 대해서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아, 저는 아주 좀 오래전인데 10년 넘게 전인 것 같은데 그 지금 현재 선착장 짓는다고 하는 초지동에서 그 공단으로 넘어가는 그 시와호 상류 그쪽에서 숭어떼가 완전히 이렇게 떼죽음 당해서 공무원들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뜰채 같은 걸로 떠서 이렇게 어딘가에 옮기는 작업을 한번 우연히 본 적이 있어요. 그 아이들하고 지나가다 보다가 멈추고 그걸 봤는데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난 양은 아니었지만 가끔씩 그렇게 역류하는 물에 의해서 숭어떼가 아직도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갑자기 온도가 왜 봄인데 여름 날씨처럼 확 상승하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물고기들이 그걸 못 이겨서 일어나기도 하는데 우리가 본 예전에 그 엄청난 사진은 사실은 시와호가 오염돼서 이제 숭어떼가 다 뜨는 그런 사진들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요즘도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시와호가 이제 상태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뭐 다양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 또 이제 환경 단체로서의 시와호 생명 지킴이가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좀 궁금해요. 네. 왜 시와호 생명 지킴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계기도 아마도 그 시와호의 오염과 맞닿아 있지 않을까. 네. 그러게요. 저도 단체 명칭을 왜 이렇게 붙였냐 했더니 그 당시에 이제 처음 활동을 시작하셨던 분들 중에서 나온 안 중에서 채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시아호 유역에 살면서 초기창기에는 저희 단체가 이제 동네 작은 산 중심으로 활동을 많이 했었고 2010년부터 이제 시아호 관련해서는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그런 해가 10년부터였었거든요. 그래서 시아호 생명 지킴이가 시아호에 살아가는 생명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인간 이외의 다른 종들하고 같이 공존하는 삶을 이뤄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와 목표를 가지고 계속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제가 그 시와호 생명지킴이 그 사무국을 방문을 하면 해마다 이렇게 책자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 네. 모니터링이라고 하나요? 네네. 네. 그 활동이 굉장히 궁금한데 소개시켜 네. 주시겠어요? 네. 그 아까 제가 2010년부터 시아호에 조금 집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아호에는 그러니까 안산이 가진 생태 자산 중에서 시아호가 가지는 의미가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시아호 자체가 안산 시흥 화성에 걸쳐 있기는 하지만 안산으로 들어가는 안산하고 화성을 거쳐서 이제 시아호 내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일단은 시아호로 인공 호수를 만들면서 남쪽에는 농경지를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농경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중간에 방수제라는 길을 또 내게 돼요. 그래서 방수제를 통해서 농경지 사이에 자연형 습지를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그곳을 이용하는 새들이 많습니다.
뭐 다양한 저서생물이나 뭐 식물 곤충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크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게 새들인데 그런 새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새들이 오는지에 따라서 그 자연 환경이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조류를 중심으로 한 시민 모니터링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니터링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대표적인 새들 이야기도 좀 듣고 싶은데 네. 네, 어떤 새들이 그 관찰되나요? 얼수님 백조의 호수라는 단어는 문구는 다 아시죠? 그렇죠. 그렇죠. 네. 차이콥스키? 호두를 까야 되나? 백조라는 생물체에 순 우리나라 말로는 곤이라는 단어가 그쵸.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데 곤이라는 생물이 백조입니다. 그래서 그 생김새가 이쁘잖아요. 네. 그죠? 네. 곤이, 큰 곤이, 혹곤이 이렇게 세 종의 생물이 시아오를 찾아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아오 자체는 원래는 그냥 바다였고 바다 한쪽 귀퉁이였고 그리고 갯벌이었잖아요. 네. 안으로 쑥 들어오는 많이 발달한 그래서 경기만이라고 불렀는데 그 당시 갯벌이었을 적에는 도요새라는 새들이 엄청나게 그 곳을 이용을 했어요. 이용한다는 건 거기서 휴식을 취하고 거기 먹이 활동을 하고 이런 곳이었는데 그 지금은 그 갯벌이 사라진 상태잖아요. 그쵸. 그리고 지금 남겨진 습지에는 도요새보다는 큰 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호수에 올만한 새들 중에는 큰 곤이라고 하는 새와 그리고 오리류 그리고 기러기류 이런 애들이 겨울철에 시아오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 새들을 관찰하는 그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 시와오를 또 많이 찾는다고들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현재 시와오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오염을 어느 정도 극복이 되었는가 이런 것도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인공위성으로 봤을 때 그 외해하고 시와오 내 그 바닷물 색깔이 확연히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차이를 보였는데 어떻게 지금 현재 새들이 날아오는 공간으로 다시 변화할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 노래 한 곡 더 듣고 같이 이야기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길 그 길에 서 있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가는 곳 그곳으로 가네 휘바람 불며 걷다가 너를 생각해 너의 목소리가 그리워도 뒤돌아볼 수는 없지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제주 소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오. 원곡이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인데 제주 소년 오연준이 부른 그 예, 친구구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엔 소녀가 부르는 줄 알았는데 아. 아니었어요. 네. 목소리가 너무 그러니까. 맑아요. 그렇죠. 네. 자, 지금 너무 맑다고 하셨는데 현재 시화호를 보면 그냥 잔잔하니 너무 맑아 보여요.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가능할까 싶었던 그 시화호 오염이 지금은 좀 해결이 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예, 사무국장님 더 네. 들려주세요. 그 지금 현재 실제로 가서 보면 그 바다하고 차이가 안 느껴지죠. 맞아, 별로 안 나요. 네. 그 푸른 바다 빛깔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석유 빛깔이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창피하게 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오염을 해결해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만들지 말았어야 됐는데 만들어 놓고 이게 오염이 발생하니까 또 그 그거 오염을 하느라고 위해 또 또 그 재원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드리고 피와 땀인 거죠. 네, 그걸 들여서 계속 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 1차적으로는 시아오 상류에서 들어오는 오염물을 먼저 선 제거하기 위해서 오염이 되는 게 이제 공단에서 버리는 폐수들 그리고 생활 하수들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고 여기에 농축되니까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하수 종말 처리장 같은 걸 크게 짓습니다. 그런 걸 지어서 이제 처리를 해서 오염수 아닌 물을 들여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상류에 하천이 있거든요. 시아오 상류에 3개 하천이 있는데 삼하천, 동하천, 반월천에서 들어오는 오염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갈대습지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공원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인공 갈대습지 공원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가서 이제 즐기고 휴식을 취하고 이런 공간이라는 선입견이 있어서 공원이라는 단어를 조금 자제하기는 하는데 거기에 대단위로 원래는 농지였던 곳인데 일정 구간에 갈대를 심어서 갈대의 정화 자정 능력을 이용해서 수질을 개선해서 하천수를 들여보내려고 합니다. 그런 노력들이 있었어요. 지금 갈대습지를 안산의 구경이라고 해가지고 네. 관광 자원으로도 굉장히 네.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한테 인스타 핫 네, 플레이스래요. 네, 네. 그런데 그곳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형성이 된 그렇죠. 곳이라고 여겨지는데 이렇게 시와오의 아픔과 맞닿아 있는 그렇게 생겨난 장소였네요. 그래서 네. 인공 갈대 습지예요. 음. 그러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최초의 공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2004년도에 시와오 생명지킴이 회원이 됐거든요. 음. 근데 제 기억에 그 우리 집 앞에 있는 천이 그 안산천이죠. 네네. 네, 성포동에 흐르는 게 거기에 그 당시에 이제 선배들로부터 지킴이 이제 그 교육을 받잖아요. 그때 그 생활 하수가 나오는 그 하수관하고 우수관이 있는 걸 그때 처음 그 천에서 봤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게 비 오는 날이면 막 물이 거기로 콸콸콸콸 쏟아지는 거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환경단체들이
그 생활 하수를 거기로 내보내는 순간 그게 이제 갈대습지로 가고 그 오염 물질들이 결국은 그런 아까 반복되는 오염 물질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환경단체들이 그런 활동을 통해서 그 하수관, 우수관도 구분하고 또 생활 하수를 그쪽으로 보내지 않고 종말 처리장으로 보내고 하는 일들을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고 그런 우수관이나 하수관이 따로 있는 것도 지킴이 활동 아니었으면 사실 저는 몰랐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일반인들이 그냥 운동하러 지나다니지 거기를 처관이 뭐야라고 생각은 별로 안 한다는 거죠. 관을 들여다보는 네. 일은 없겠죠. 그런데 이제 네. 그 다음부터는 하천에 가면 자동으로 이렇게 쳐다봐지게 돼요. 저기가 정말 물이 흘러나오나? 이런 걸 나도 모르게 감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거, 알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또 한번 느끼는.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저희 남편은 그 시흥시에 있는 맑은물 정화조, 뭐 맑은물 사업소 이게 있잖아요. 네. 그게 하수종말처리소의 다른 이름인데 바로 그 옆에 회사가 있어요. 근데 남편 하는 일이 공장에서 나오는 온갖 그 폐수 있잖아요. 네. 그거를 pH 농도를 중화시켜서. 5.5로 맞춰서 내보내는 일을 하는 아, 일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엄청 중요한 계시네요. 일이죠. 네. 그래서 남편이 그 당시에 제가 시와호 생명지킴 회원이라고 하니까 남편은 시와호를 오염시키는 사람이고 한쪽에서는 지키고 있냐고 우스갯소리로 그랬는데 어쨌든 그 당시만 해도 회사에 가서 날마다 싸웠대요. 왜냐하면 그 pH 농도를 조금만 그 절 그쵸. 맞춰도 말하자면 산성이 나가거나 알칼리성이 네. 나가면 물이 오염되는 거잖아요. 그 악취가 나는 또 원인이 거의 되거든요. 아, 실질적인 시아오 지킴이신데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자기가 요즘에 그 말 하더라고요. 네. 자기가 우리 지난주에 땡땡마켓 이야기하면서 그 낚시 용품을 땡땡마켓에서 엄청나게 사들이는데 그것이 바로 남편의 동굴 아니었을까 이러한 스트레스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갈대습지 공원이라던가 하수 종말 처리장 이러한 노력들도 있었지만 그리고 또 당시 시민 단체들의 이런 하천 모니터링이라던가 이러한 의미 있는 활동들도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그 엄청나게 오염된 시와호가 지금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또 어렵죠.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그 시아오 호수를 만들 때 그러니까 바다를 완전히 막는 거잖아요. 방조제가. 근데 한쪽 귀퉁이에 문을 만들었어요. 배수 관문이라고 문을 만들었는데 그 용도는 일단 호수의 물이 혹여나 홍수 등으로 인해서 넘칠 경우를 대비해서 밖으로 빼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배수 관문은 이제 그런 식으로 호수의 위험도가 높아질 때 쓰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얘를 상시 유통하게 됩니다. 그 상시로 열어서 바닷물을 들여보내고 내보내는 과정을 거쳤는데 그런 모든 행위들을 해도 이 지금 오염된 오염수를 어떻게든 원래 상태로 돌리는 게 턱없이 부족했죠. 네. 그래서 하게 되는 결정이 중간에 그러니까 방조제를 완전히 허물어 버릴 수는 없고 이미 그 간척지에 이제 뭐 도시들이 들어서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방조제를 없애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고 중간에 가리섬이라고 섬이 있어요. 네, 큰 가리, 작은 가리 섬이 있는데 그 섬에 조력발전소를 짓게 됩니다. 이게 2011년부터 가동을 하거든요. 10년이 넘었네요. 제가 시와호 생명지킴이에 가입했던 아, 그래요? 2011년.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청정 에너지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력을 통한 청정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 그런 목적을 앞에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아오의 수질 오염 개선이 첫 번째 목표였던 거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도 이 오염수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는 바닷물을 끓여들여서 물타기라고 합니다. 바닷물이 희석해서 바닷물로 희석해서 오염을 제거하는 과정인 거죠. 시와호가 아무리 덥다 한들 바다에 그렇죠. 비할 수 없겠죠. 그렇죠. 뭐 세 발의 피. 그런데 오염된 물이 그렇게 흘러나오면 그 인근의 그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시민들이 굉장히 큰 불편을 겪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오이도에는 오이도 어촌계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아오 안에 그 썩은 그 오니층이라고 하거든요. 시아오 바닥에는 아주 시커멓게 썩은 뭔가 그러니까 갯벌이 시커멓게 썩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조력에 의해서 휘저어지면서 이제 밖으로 내보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고기를 잡아서 생활하시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피해가 되죠. 그리고 오이도 앞바다가 이제 그 제일 썩게 되는 피해자요. 거니까. 네. 그래서 해상 시위를 하시곤 했어요. 우리를 살려달라 이렇게 뭐 프랑을 펼치고 배를 타고서 시위를 하는 그런 사진들도 있습니다. 아, 그분들은 사실 생존이 걸린 문제이니까 그렇죠. 그럴 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딱히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음. 계속 조력에 의한 물타기가 이루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현재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바닷물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보이게 되는 상태에 있죠. 하지만 아직도 가라앉아 있는 그 오염 물질은 제거가 된 상태가 아닌 거잖아요. 지금 제가 최근에 그 갯벌층을 한번 기회가 있어서 떠보셨어요? 네, 떠서 어. 끌어올려서 봤는데 박사님들 말씀으로는 정말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시커먼 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 냄새도 그렇게 역하진 않았는데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고 뭐 다큐 뭐 살아난 시아오 이런 거 맞아요. 있잖아요. 그런 거 보시면 완전 바닷속하고 그쵸. 똑같죠. 네. 그거는 이제 배수 관문 쪽, 그러니까 바닷물하고 굉장히 기수형 밀접한 있는데. 쪽 그쪽의 상태일 것 같고 한가운데에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오염물질이 남아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와오가 걸어온 그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정말 자연을 거스르는 게 얼마나 엄청난 폐해를 가져오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씀 진지하게 차분하게 잘 들려주시니까 너무너무 쏙쏙 좋죠. 이해가 잘 되죠. 우리 지역을 알아가는 이 시간이 너무 귀합니다. 이 시점에서 그대로도 아름다운 너에게 옥상 달빛의 음악 듣고 가겠습니다. 오늘따라 하늘이 참 예쁘다고 하는 너 이름 모를 꽃을 보며 수줍게 사진을 찍던 너 TV에서 본 영화가 슬프다고 펑펑 우는 너 난 아직 어리고 서툴다고 잘못된 거라 생각하지만 그대로도 정말 아름다운 걸 널 바꾸려고도 아직은 널 정하지도 마 그대로도 정말 기특해 엄마 아빠가 서로 눈을 마주한 그 순간부터 넌 오래전부터 넌 이미 완전한 모습인걸 네가 나쁘든 좋든 이유 없이 괜찮아지고 나만 상관없이 세상은 나 괴롭힐
어두운 빛이 나는 걸 그대로도 정말 아름다운 걸 널 바꾸려고도 아직은 널 정하지도만 그대로도 정말 훌륭해 엄마 아빠가 서로 눈을 마주한 그 순간부터 넌 오래전부터 넌 가장 소중한 넌 이미 완전한 모습인걸 아, 그대로도 아름다운 건 사람만이 아니죠. 스스로 자연이 제일 그렇죠. 스스로 그렇게 존재하는 자연이 있는 그대로 가장 아름다운 건데요. 자연의 자연스러움, 이를 거슬러서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오만한 것인지를 시와우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세계 최초 이런 거 너무 열광하잖아요. 근데 세계 최초의 인공 바다 호수 뭐 이런 거 타이틀 참 타이틀이 씁쓸합니다. 밀렸죠. 네. 새만금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네. 아, 이게 안타깝습니다. 정말 저희 고향 동네입니다. 네. 이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왜 배우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러는지 뭐 새만금뿐만 아니라 우리 또 4대강도 그렇잖아요. 네. 흐르는 걸 자연스럽게 흐르는 걸 역행하면 막았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네, 다시 인간이 한번 죽죠. 네,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시와오의 미래라고 할까요? 지금 과거와 현재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하지만 시와오에 대한 거는 계속 ing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시와오의 미래, 어떤 숙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해주실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네. 시와오의 미래. 우리 박사님들도 못내. 우리 숙제하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시와호 자체가 갯벌이 지금 호수가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이들하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림책을 한 권 낸 적이 있는데 맞아요. 그 책의 제목이 누구 땅이에요. 그 의미는 우리가 갯벌이라는 건 우리 국민 누구나 가서 즐기고 그 갯벌이 주는 여러 가지 이득을 함께 누리고 그러는 게 마땅한 건데 그 갯벌이 어느 순간 땅이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 몇 프로, 생겨. 그쵸? 1% 안에 드는 누군가가 그 땅을 소유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할까? 이런 생각들을 아이들하고 나누곤 했거든요. 그래서 갯벌이 누구 땅일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며 그 그림책을 만들었던 기억이 잠깐 떠오르는데 그런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시아오 미래는 미래 세대의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도자, 그러니까 안산시의 시의원 또는 안산시를 대표하는 시장님, 뭐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 이런 분들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시아오 미래도 그 범주 안에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닐까 싶고요. 결국 중요한 환경 거는, 문제도 정치와 연결돼 있네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시아오의 이 역사를 알고 시아오를 바라보는 거 하고 그냥 어떤 유흥지에 가서 맞아요. 그냥 그냥 풍경을 바라보는 것, 새를 바라보는 것, 거기까지에서 끝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냥 시아오에 대해서 더 알고 지금의 시아오를 바라보게 된다고 하면 우리의 시아오가 한층 밝은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적극적으로 100% 공감하는 말씀이에요. 저도 이제 대부도
뭐 시와 방조제, 뭐 대송습지 이런 곳을 종종 방문할 때면 굉장히 안타까운 게 들어가고 나올 때 차들이 너무 많이 많아요. 밀려가지고 네. 정말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대부도와 시와 바다 이 인근에 정말 자연이 주는 너무나 소중한 이 보물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칼국수 잠깐 느끼고 가는 바닷바람. 어떤 바닷바람 음. 아니면 탄도에서 보는 어떤 낙조 석양. 예, 뭐 이런 거를 주로 이제 생각하고 오시잖아요. 아니면 네. 펜션 이런 거 생각하고 오시기 때문에 아 이분들이 이왕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관광객들에게 우리 대부도가 얼마나 매력적인 진짜 보물섬인지 이런 것들을 좀 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알려주고 생태 관광을 좀 더 활성화한다면 지역 안에서 단순히 먹거리나 어떤 숙박업소 이런 것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어떤 산업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친환경 산업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네.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런 스토리에는 관심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우리가 단원 FM에서 계속 우리가 사회적인 얘기해야 예,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는 프로그램 대표 프로그램m 얼수의 얼스에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얘기해야 돼요. 부분들에 네, 대해서 계속 떠들어야 돼요. 우리. 맞아요.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거 와글와글 같습니다. 얘기해야 돼. 네, 네. 그리고 또 지금 그 한명 사무국장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네. 아까 자세히 나누지는 못했어요. 시와 바다를 찾는 새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백조라는 말을 이제 사용하지 말고 곤이라는 말을 사용해야지. 그리고 이제 또 시와호 생명지킴이의 회원이 되어서 가끔 같이 모니터링을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고귀한 정말 평상시에 생각도 못했던 보기 힘든 이러한 새들을 볼 수 있는 이런 귀한 기회를 얻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곤이면 곤이지, 곤이가 큰 곤이, 혹곤이, 곤이 이렇게 또 세분화돼서 네. 이렇게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다라는 거를 몰랐었어요. 모르죠. 그쵸? 보통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궁금해요. 그러세요? 네, 그런데 너무 궁금한데 우리가 이 방송이 1시간짜리 방송입니다. 너무 짧죠. 그래서 우리 한명 사무국장님한테 너무 죄송한 부탁을 한 번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다음 주 이 시간에 한 번 더 단원 FM에 거름해 주셔서 우리 시와호를 찾는 다양한 생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와. 기꺼이 저희 시아오 생명지킴이의 후원 회원님께서 요청하시는데 기꺼이 제가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멋진데요. 자, 이렇게 단원 FM 얼수의 얼수를 오늘 빛내주신 한미영 사무국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첫 방송이잖아요. 네. 네, 어떠셨나요? 제가 진짜 이런 무슨 장비 기기들이 있는 곳에서 마이크를 바라보면서 얘기를 계속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익숙치 않은데 워낙 두 분께서 뭐 베테랑이시니까 저는 그냥 질문에 답을 하면서 그냥 1시간이 훌쩍 지나간 것 같습니다. 웅경 씨, 네. 우리 이거 방송 3번째인데 네. 3번 만에 베테랑이라는 말을 들어도 되는 건가요? 네? 너무 잠깐 고개를 훌륭하십니다. 숙였어요. 네. 자, 우리의 실체를 알면 베테랑이라는 말이 안 나올 거예요. 계속 좌충우돌, 예, 실수 연발하면서 맞아요. 가고 있는데요. 웅경 씨는 오늘 시와호를 한번 이렇게 다시 상기시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땠어요? 옛날 생각 되게 많이 나고요. 이제 뭐 날라리 회원이긴 하지만 2004년도부터 20년째 저도 회원이기 때문에 항상 관심은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오면 아까 얼수님이 얘기하셨듯이 그렇게 휙이 아니라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좀 해설을 하는데 새롭게 보인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알면 보이고, 네. 그래서 후배나 선배들이 안산을 찾았을 때 조금 제가 아는 선에서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또 다시 와요. 아, 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한번 와봤는데 네가 설명할 때하고 다르더라. 네. 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주로 어디 소개시켜 주세요?
또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대부도를 찾을 때 어느 지점을 찾으면 또 대부도의 매력을 많이 느낄 수 저는 있을 것 같다. 2번을 오게 하는데요. 처음에 오면 안산에서 방조제를 통해서 대부도를 들어가는 방법을 한번 택하고 네. 2번째에 오면 안산에서 화성을 통해서 탄도 쪽으로 갔다가 대부도를 돌아서 오는 그렇게 2번을 한번 투어를 하게 해요. 네. 그러면 달리 보인다 하더라고요. 뭐가 달리 보이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진짜 보물섬 맞네. 대부도에 왜 이렇게 갈 데가 많아? 아직도 못 가본 곳이 많네. 이 이야기를 꼭 해요. 사실 대부도가 저는 되게 작은 섬인지 알았는데 엄청 의외로 크죠. 우리나라에서 꽤 그 넓은 섬으로 섬이지요. 예,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실 대부도가 네. 대부도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여러 섬이 지금 섬들이, 합쳐졌잖아요. 네, 합쳐져 있는 어떤 거죠. 섬들이 있죠? 뭐 성감도, 탄도, 불도 아, 더 있나요? 대부도를 따라가면 형도. 대부도, 성감도, 불도, 탄도. 그렇죠. 그리고 짜잘하게 뭐 누에섬, 뭐 그렇죠. 똥섬, 메추라기 섬 이런 제가 섬들이 아는 있죠. 거는 그 형도 형도는 화성. 화성 쪽이고 네. 그러니까 시아오가 생겨나면서 연육된 섬들이 그런 형도, 우음도, 어도 그렇죠. 네, 이런 섬들이 다 섬이 아닌 섬으로 불리는 상태가 된 이제는 이제 자동차나 자전거로 네, 이용해서 갈 수 네. 있는 네. 곳들이 이제 형도, 우음도, 어도 이런 곳이라는 거죠. 와, 저는 이런 마음이 제일 아픈 데가 형도예요. 거죠. 그쵸.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시와 방조제를 건널 때마다 항상 거기에 이렇게 눈길이 가더라고요. 좀 형도에 대한 이야기 좀 잠깐 소개시켜 형도가 주시겠어요? 왜 저울섬이라는 그렇죠.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기 한번 봐라. 왜 이렇게 산이 뚝 잘렸어? 이 얘기를 해요. 그거 잘라서 시와 방조제 그에 썼다고 하잖아요. 채석장으로. 네. 네. 그리고 지금도 뭐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2004년도에 시와 생명지킴이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몇 분이 사셨거든요. 지금은 안 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섬이 뭐라고 해야 되죠? 공멸해 가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 섬이 사유지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돌섬이고 그래서 돌을 채석해서 그걸 공사할 지금도 때 쓴 여전히? 거고 지금은 현재는 모든 공사에 다 이용이 돼서 흉물스럽게 이제 가운데가 푹 패인 네. 상태로 남겨져 있는 상태죠. 무슨 화산 폭발도 아니고 분화구도 아니고 사람이 그거를 다 맞아요. 채취해서 산의 모양에 반대를 뚝 깎아먹은 그 정상 부위부터 이렇게 보이잖아요. 잘린 거고 그 섬 말고도 이제 형도는 화성에 위치하고 있는데 네. 안산은 대부도 안에 황금산이 황금섬이라고 또 그렇죠. 네, 황금산. 네. 황금산 자체가 주산인데 그 맞아요. 산을 깎아서 그렇죠. 공사에 이거 이용했었죠. 다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2탄, 3탄, 4탄 막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얘기하면 막 네, 화가 맞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를 다시 기약하기로 하고 네. 마지막으로 캠페인송 지금 이대로 지구 위험해 맞아요. 들으면서 위험해요. 작별 인사 드립니다. 네. 한 주간도 안전하게 건강하게 즐겁게 보내세요. 다시 만나요. 네. 지금 이대로 지구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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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우리가 실천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어요. Sustain